김용빈, KBS 접수. TV조선은 정말 괜찮은 걸까? 비하인드 스토리 대방출. 트로트계의 파워 엔진. 한겨울에도 꽃길만 걷게 한다는 남자 김용빈이 드디어 KBS 스튜디오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마치 봄바람을 타고 온 천둥번개 같은 그의 KBS 입성은 단순한 방송 출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TV조선이라는 든든한 본진이 있었고 수많은 팬들은 그 무대를 통해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인간적인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KBS 무대에 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모든 것은 KBS 음향 감독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빈 씨, 우리 무대에서 한번 다시 노래하는 건 어때요?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은 작은 불씨가 되어 삽시간에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만남이 방송사 간에 보이지 않는 벽, 마치 절대 넘을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지던 영역을 시원하게 가로질렀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기획사와 방송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 가수가 두 방송사를 자유롭게 오가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언뜻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에게 노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바다 건너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외침은 차가운 휴일실 공기를 순식간에 따뜻한 봄의 기운으로 녹였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배를 탔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그의 용기와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물론 이 극적인 만남 뒤에는 숨막히는 조율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케줄 담당자는 빽빽한 달력 위에 TV조선 녹화, 지방 콘서트, 라디오 생방송, 그리고 KBS 리허설 일정을 촘촘히 끼워 넣느라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오히려 스태프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래할 수만 있다면 기차 안에서라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피곤에 지친 조명 감독조차 지상하네. 형, 가수인데 왜 우리가 기운을 받지? 라며 농담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희한한 체질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긴간 비타민이라는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KBS 리허설 당일 여의도 사옥복도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스튜디오의 벽과 조명이 주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드디어 김용빈이 KBS에 돌아왔다는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과거 오디션 무대에서 그를 응원하며 눈물 짓던 왕년의 스태프들은 줄지어 악수를 청했고 카메라 감독은 그를 보자마자 집어낸 렌즈를 통해 다시 사랑 고백합니다. 라며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습니다. 쏟아지는 환대 속에서도 김용빈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도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얻어가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무대를 환하게 밝히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리허설 장면을 지켜보던 작가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이 쏟아진 것일까요? 사실 트로트계에서 방송사를 옮기는 것은 곧 계약 분쟁과 스폰서 압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TV조선 역시 처음에는 우리 아이콘을 다른 채널에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김용빈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미발표곡 데모를 경영진 앞에서 라이브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기타를 튕기며 진심을 담아 부른 3분 30초짜리 노래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이어진 첫마디는 가요의 미래를 막을 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렇게 TV조선은 의외로 쿨하게 그의 KBS 출연에 OK 사인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이 아름다운 결정을 두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계약서 없는 계약 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BS 무대 준비 과정 역시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KBS 미술팀은 기존의 클래식한 무대 세트를 과감히 해체하고 봄을 형상화한 12m 높이의 거대한 꽃 터널을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김용빈의 대표곡 제목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놓였는데
제작비만 3억 원이 들었다는 소문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명팀은 200장의 LED 패널을 동원하여 노래 한 소절마다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하는 숨쉬는 무대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도중 패널 하나가 과열로 터지는 바람에 3명의 조명 스태프가 밤새도록 교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완성된 무대는 마치 별빛과 꽃잎이 섞여 흐르는 신비로운 정원과 같았습니다. 리허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건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전시회다 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의상 리스트만 무려 20벌에 달했습니다. 전통 한복의 단아함과 현대적인 실루엣을 믹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수제 슈트,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어깨를 감싸는 케이프, 그리고 어쿠스틱 버전 무대를 위한 심플한 리넨 셔츠까지. 김용빈은 그 중에서도 파스텔톤 자수가 놓인 한복 코트를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헤어 디자이너는 용빈 씨, 오늘 KBS 삼촌 팬들 심장 조심하세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녹화 당일 생방송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관객석은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는 김용빈의 얼굴이 그려진 거대한 플래카드를 든 팬클럽 회원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몇몇 해외에서 날아온 팬들은 서툰 한국어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어는 못하지만 용빈 오빠 목소리는 세계 공통어 라는 재치 있는 피켓 앞에서 스태프들은 연신 휴대폰 카메라를 눌러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TV조선 관계자 역시 조용히 객석 구석에 앉아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광경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방송가의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첫 곡은 그의 데뷔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잔잔한 전주가 흐르자마자 객석의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이어진 폭발적인 고음과 함께 무대 조명이 한꺼번에 터지며 거대한 꽃 터널은 황홀한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다는 후기가 방송 후 몇 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했습니다. 두 번째 곡에서는 예상치 못한 깜짝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리허설에는 없었던 즉흥 댄스 브레이크가 삽입된 것입니다. 김용빈은 마치 계획된 듯 카메라를 정확히 찾아냈고 무대 위를 회전하며 관객들에게 사랑스러운 윙크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 상승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실시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3부 엔딩에 등장했습니다. 사전 예고에도 없었던 깜짝 게스트, 바로 미스터 트롯의 주역인 이찬원이 꽃 터널 끝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한 것입니다. 화사한 민트색 슈트를 입은 이찬원은 형같이 불러요 라고 외치며 김용빈에게 달려들었고 김용빈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했던 곡 대신 관객들의 뜨거운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사랑의 재개발을 열창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애드리브가 쏟아졌고 마지막 후렴에서는 두 가수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폭발적인 고음을 함께 쏟아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 객석은 물론 스태프석에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후문에 따르면 이 장면 하나만으로 KBS 유튜브 채널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복도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케이터링 테이블 위에는 팬들이 보낸 정성 가득한 케이크와 커피차가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TV조선 제작진은 김용빈에게 둘이는 이런 케이크 못 받아봤는데 라며 농담을 건넸고 KBS PD는 앞으로 매달 스케줄 비워두시라 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김용빈은 두 손을 모아 방송사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된 오늘 덕분에 제 꿈이 한 뼘 더 자랐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고 그 말에 현장 스태프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TV조선이 김용빈을 키워낸 공이 큰 만큼 이번 KBS 출연은 오히려 상생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 직후 TV조선 공식 계정은 용빈 씨의 멋진 무대, 우리도 응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게시했고
댓글에는 이것이 진정한 방송산업의 훈훈한 나눔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두 채널 합동 콘서트 가자 라며 대형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라면 내년에는 두 방송사의 공동 제작 무대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김용빈의 KBS 입성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자면 바로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입니다. 녹화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리허설 후 모든 스태프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는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서 조명이 꺼진 빈 객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명 시절 언젠가 이곳에서 노래 부를 날을 꿈꿨다.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 역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제작사에서 방송사를 구분 없이 전국 투어를 기획해보자는 제안을 보내고 있으며 해외 공연 기획사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BS와 TV조선 양측 모두가 김용빈이라면 얼마든지 협업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트로트 문화 교류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용빈은 이번 KBS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신곡 프로젝트를 직접 프로듀싱 중이라고 밝혔는데 녹음에는 미스터 트롯의 톱스타인 임영웅과 영탁이 피처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가요 무대 한 번의 출연이 아니라 트로트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거대한 그림이 시작된 셈입니다. 봄바람이 부는 2025년, 우리는 김용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방송사 협업, 장르 확장, 팬덤 문화, 심지어 국가 간 문화 교류까지 모든 중요한 키워드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이래서 트로트는 늦지 않았다라고 감탄한 것도 업계 선배들이 후배가 판을 키우면 선배도 으쓱해진다라며 흐뭇하게 웃은 것도 모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KBS 입성은 단순한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서막의 첫 페이지입니다.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의 뜨거운 열정을 두 팔 벌려 끌어안고 그의 노래가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맞이하는 일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김용빈의 KBS 입성은 단순히 한 방송 출연을 넘어 음악 생태계, 팬 문화, 산업 전략, 심지어 국가 간 문화 교류까지 움직이는 결정적인 스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봄밤의 바람이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요? 김용빈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방극장에서든 콘서트장 첫 줄에서든 혹은 비행기 안 작은 이어폰 속에서든 그의 노래를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